자, 여러분들 진짜 마지막이야. 진짜 마지막 종강입니다. 아까 민주운동과 통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안 됩니다. 예, 좀 설명이 좀 길어졌어요. 진짜 마지막 종강입니다. 진짜 종강. 지금까지 설명 들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자, 4.19, 5.18, 6월 민주항쟁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9 같은 경우는 나오는 것들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먼저 3.15 부정선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김주열 알아두시고요. 이승만의 하야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 5.18 보도록 하겠습니다. 5.18 같은 경우에는요. 신군부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신군부, 그리고 5.17 비상계엄, 그리고 광주의 학생과 시민들이 신군부 퇴진과 계엄령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했다. 계엄군이 발포했어요. 시민군 조직했어요.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됐어요.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 6월 민주항쟁,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 확산되고 있는 과정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다. 전두환 정부는 그러한 개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4.14 후원 조치를 발표했다. 자, 반대 시위가 전개가는 과정에서 이한열 열사가 경찰이 쏜 체류탄에 맞아 의식 불명이 빠졌고요. 후원 철폐 요구하면서 시위가 확산되었고 결국엔 6.29 민주화 선언으로 직선제 개헌 요구 수용이 있었다.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통일을 살펴볼 건데 통일도 좀 적어야 합니다. 볼게요. 자, 통일도 여러분들 민주화운동하고 세 가지 기억하라 그랬었잖아요. 4.19, 5.18, 6월 민주항쟁. 통일도 딱 세 가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박정희 정부, 노태우 정부, 마지막으로 김대중 정부. 딱 이 세 가지만 알아두시면 되거든요. 자, 세 가지 살펴봅시다. 자, 박정희 정부는 여러분들 7.4 남북 공동 성명, 이게 시험에 나와요. 7.4 남북 공동 성명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노태우 정부 같은 경우는요, 나오는 게 딱 세 가지가 있는데요. 남북 UN 동시가입,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시험에 나오느냐? 남북 기본 합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 세 가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김대중 정부는 뭐 다양한 키워드들이 나오는데 햇볕 정책, 1차 남북 정상 회담, 여기에서 6.15 남북 공동 선언이란 걸 발표하게 돼요. 어렵죠? 그래서 나오는 키워드들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박정희 정부 같은 경우에는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 7.4 남북 공동성명은 1972년 7월 4일에 발표합니다. 유신헌법이 공포가 되던 게 아까 1972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유신헌법은 10월 유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10월 유신 발표되기 전에 발표가 되었던 것이 7.4 남북 공동성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7.4 남북 공동성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이 남북한이 국토 분단,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로 최초로 통일과 관련하여 발표한 역사적인 공동성명이기 때문에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앞으로 남과 북이 통일 문제를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통일을 어떻게 할래? 그걸 기본 방향을 정한다 해서 아주 큰 의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7.4 남북 공동성명의 주요 핵심 키워드는요. 남과 북의 통일은 자주적으로 한다. 남과 북의 통일은 평화적으로 한다. 그래서 우린 이것을 통해서 민족적 대단결을 이루겠다. 이 세 가지가 키워드가 됩니다.
7사 남북 공동성명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이후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한에 이제 김일성을 만나러 가가지고 이제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남과 북,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가 됐던 것이 7사 남북 공동성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7사 남북 공동성명에서 정했던 이 통일 문제를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동을 옮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설치된 기구가 남북 조절위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 이 7사 남북 공동성명은 남과 북의 독재체제 강화에 이용이 돼요. 그래서 남쪽에서는 유신헌법이 그리고 북쪽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이 공포가 돼서 남쪽에는 박정희 중심의 독재체제가 그리고 북쪽에서는 그 김일성 중심의 독재체제가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노태우 정부인데요. 이 노태우 정부는 아까 전에 소련과 중국과 같은 그 공산권 국가들과 교류한다고 그랬었죠? 우린 그것을 북방 외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북방 외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공산권 국가들과 가까워졌어요. 소련, 중국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면 이 북한의 입장에서 소련, 중국은 북한이 큰형님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 근데 큰형님들이 남한하고 친하네? 그래서 북한과 남한도,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도 이제 친해지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하고요.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라 그래가지고 또 한 번 남과 북의 어떤 통일 문제를 다시 논의하게 되더라.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핵무장을 금지하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발표하게 되더라.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대중 정부인데요. 이 김대중 정부의 평화 통일 정책의 핵심 내용은 햇볕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햇볕 정책은 이소부와 관련돼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을 이제 벗기는 내기를 하게 되죠. 이제 구름하고 햇볕하고 이제 내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구름이 이제 막 바람을 불어요. 바람을 불어도 이제 나그네가 옷을 벗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꽉 이게 외투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꽉 조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만 햇볕 같은 경우는 햇빛을 내리치니까 이제 나그네가 벗어서 이제 혼자서 벗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뭐 군사적 위협이라든지 어떤 그 무력으로서 북한을 억압하게 되면 저들은 더 강력하게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평화적인 태도로 나와서 알아서 무장 해제하게 만들자가 햇볕 정책의 어떻게 보면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햇볕 정책의 일환으로 그 당시 이제 현대 명예회장이었던 정주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많은 소떼, 소 무리를 이끌고 북한에 방문한 일이 있었고 이것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금강산 관광. 이 금강산 관광으로 인해서 남과 북의 평화 모두가 조성이 되니까 이 남한의 대통령,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그리고 북한의 이제 최고 지도자였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돼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당시 평양에 방문하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남한의 최고 지도자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만났다. 그래서 정상이 만났다. 그래서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또는 1차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남한의 자본력과 남한의 기술력, 그래서 남한의 자본력, 기술력과 그리고 북한의 어떻게 노동력 이걸 합쳐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해보자. 그래서 개성공단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서울과 그리고 신의주를 이어주는 경의선을 복구하는 이런 내용들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내용들 기억해 두시고요. 이거 바탕으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안 가르치네. 자,
자, 외환위기 남북화의 이제 마지막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연설이 행해진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남북 정상회담이 나왔네요. 평화를 이어 첫 걸음. 그러니까 처음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나 봐요. 자, 우리는 55년의 분단과 적대의 종지부를 찍고 민족사회의 새 전기를 열 수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저는 우리가 화해와 협력, 통일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오늘 발표한 남북 공동선언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거, 이거 김대중 정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거, 6.15 남북 공동선언에 있었던 개성공단 조정이 합의하였다. 이게 답이 되겠죠. 교정도감 최충헌, 홍범 14조 가부 2차 개혁, 남북한 총선거가 결정되었다. 이거는 유엔 총회에서 결정이 되었죠. 인구 비례에 따른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이건 재헌헌법에 의해서 이 박정희 정부 그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사진으로 보는 남북 관계, 소떼 방북, 아까 정주영 회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금강산 관광. 이거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답은 5번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정동행성이 설치되었다. 이건 원나라 간섭기고요. 유신헌법, 박정희 정부, 강화도 조약 1876년, 대한국 국제, 대한제국에 관련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회담이 있었던 정부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남북 정상회담. 분단 이후 최초로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 1차 남북 정상회담이죠. 김대중 정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다. 정전협정이 조인되었다. 정전협정 같은 경우는 6.25 전쟁 끝나고 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6.3 전개되었다. 박정희 정부, 발췌 개헌한 이승만 정부,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노태우 정부. 자,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연설이 행해진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자, 지난달 세계의 축복과 기대 속에 남북한이 함께 유엔에 가입한 것은 우리의 북방 정책이 거둔 가장 보람찬 결실입니다. 남북한이 각기 다른 의석으로 회원국이 된 것은 가슴 아픈 일이나 이것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중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유엔 동시 가입 이거는 노태우 정부라고 할 수가 있겠잖아요. 노태우 정부. 답은 1번 바로 나왔네요.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자, 오답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7.4 남북 공동성명 박정희 정부 2차 남북 정상회담은 여러분들 노무현 대통령 때예요. 6.15 남북 공동선언 6.15 남북 공동선언 아까 김대중 정부라고 말씀드렸죠. 삼균주의에 기초한 건국강령 이거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요소가 보도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 노태우 정부죠? 자, 그럼 정답은 몇 번입니까?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쉽죠? 국가총동원법, 민족 말살통치 1938년이 되겠고요. 7.4 남북 공동성명, 박정희 정부, 제1차 경제개발 5기념 기획 박정희 정부, 경제협력개발기구, 김영삼 정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6번 보겠습니다. 가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냉전이 해체되는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북방 외교 노태우 정부가 되겠네요. 남북 기본 합의서 나왔고요. 자, 노태우 정부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정답은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 이루어졌다. 금강산 관광 사업이 시작되었다. 김대중 정부, 김구가 남북 협상을 추진하였다. 이거는 남한만이 단독 정부 수립이 결정이 되니까 이에 반대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1차 미소 공동위원회 1946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김대중 정부. 7번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금모으기 운동 나왔네요. 외환위기는 여러분들 김영삼 정부라고 말씀드렸다고 했었죠.
위안위기로 인해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IMF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제통화기금은 IMF로부터 긴급 자금을 지원받는 등 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캠페인 금모으기 운동은 김대중 정부예요, 여러분들. 그럼 김대중 정부가 있었던 이 시기, 너무 쉬운데요? 살서온 조치 같은 경우는 아까 전두환, 개성공단 착공, 이거는 김대중, 아까 6.15 남북공동선언 사이의 일이니까 답은 너무 쉽네요. 8번. 다음 담화를 발표한 정부의 통일 정책으로 옳은 것은 경제개발 5기 전쟁 나오면 무조건 박정희 정부야.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통일 정책 7.4 남북 공동 성명.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남북 기본 합의서 노태우. 남북한이 유엔 동시 가입하였다. 노태우. 14 남북 공동선언에 합의하였다. 14 남북 공동선언 같은 경우에 여러분 노무현 정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노무현 정부. 남북 정상회담을 최초로 개최하였다. 이거는 김대중 정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 9번 밑줄친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로 옳은 것은 사진은 2002년에 발행된 도라산역 망배 열차 운행 기념 승차권이다. 실향민, 고향을 잃었던 사람들이죠. 실향민들이 탑승한 이 열차는 설날에 서울역을 출발하여 임진강 철교를 건너 도라산역에 도착하였다. 국내 철도 중 북한과 가장 가까운 도라산역은 남북 정상회담이 이후 추진된 경의선 철도 복원, 경의선 철도 복구, 그 다음에 개성공단, 이건 여러분 모두 다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거예요. 정답은 쉽죠? 5번 6.15 남북 공동선언. 정전협정 6.25 끝나고 서울올림픽 대회가 개최되었다. 노태우 정부 때 있었고요. 남북한이 유엔 동시 가입하였다. 노태우 모스크바 상국외상회의 미군 정식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끝났는데 아주 조프 아직 안 읽었네요. 조프 읽어봅시다. 통일을 위한 노력, 박정희 정부 때 7.4 남북 공동성명, 자주평화 민족적 대단결,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이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에 여러분들 유신체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노태우 정부, 남북한이 유엔 동시 가입하였다. 남북 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 김대중 정부 햇볕 정책 책이 I죠. 금광산 관광산업, 그리고 정주영 소떼 방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 빨간색으로 쓰면 안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세요. 1차 남북 정상회담, 여기서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가 되고요. 경의선 복구사업, 개성공단. 노무현 정부는 여러분들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어요. 근데 2차 남북 정상회담 14선언 정도라고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길었어요, 여러분들. 항상 아쉬움이 남습니다. 항상 이런 조프 같은 걸 하면 아쉬움이 남는데 좀만 더 빨리 했더라면 어땠을까. 지금 수능이 지금 내일 모레인데 여기서 끝낸다고? 이거는 좀 그러긴 한데 좀 늦어서 좀 죄송해요. 자, 그래서 이제 부족한 실력이었지만 여러분들 지금까지 기출 문제, 그리고 저희가 1학년들 교재로 쓰고 있는 완자책, 그리고 기타 제가 예전에 수업 준비하면서 들었었던 인터넷 강의, 여러 이제 강사분들의 교재를 많이 참고를 했어요. 아무쪼록 좀 길면 길고 짧다면 짧다라고 할 수 있는 조전 프로젝트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이 새벽 12시 34분입니다. 11월 15일인데 오늘 그리고 내일 예비 소집일 15, 16일 잘 마무리하셔가지고요. 17일 날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좋은 성적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업 듣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